저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귓불에 생긴 이 세로 주름입니다. 귓불에 생기는 주름에 이름이 있습니다. 프랭크 사인,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프랭크 징후가 이제 있는 사람들의 귓불 조직을 이제 분석을 진짜 했더라고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감소하고 혈류가 좀 떨어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옥 원장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예인 김수용 씨죠. 심정지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다행히 응급치료 받고 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김수용 씨의 여러 이제 사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귓불에 생긴 이 세로 주름입니다. 이 주름이 김수용 씨의 심정지의 전조 증상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들이랑 사람들이 막 말씀을 하시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주름이 대체 뭔지 제가 이제 혈관을 보는 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니까 이 심혈관 질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로주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게 시작이 되냐면 귓불에 생기는 주름의 이름이 있습니다. 프랭크 사인,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랭크 징후는 귓불을 이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세로주름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1970년대에 미국의 프랭크 샌더스라는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거 있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들이 좀 유독 많아 보인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관없다 아니면 상관 있다 70%까지도 는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확실하게 이게 딱 증명되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랭크 징후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조금 제기하거나 저분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나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딱 이게 의학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귓불 주름이 심혈관 질환과 이제 어떻게 왜 연결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전신 혈관 노화의 이게 신호 중에 하나다. 이 귀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눈에 있는 게 가장 작지만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변형되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 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귓불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귀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화가 이제 보이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노화가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날 때 심장에 피를 주는 관상동맥, 관 모양이라서 관상동맥인데 이런 관상동맥이 노화될 때 이제 귀의 미세혈관들도 함께 손상이 오니까 귓불에 주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의 감소와 동맥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피부랑 밑에 여러 가지 콜라겐부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사람 몸인데 이런 것들이 탄성이 저하가 되면서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은 혈관도 피부가 있어요. 껍질이 있고 속에 내부 기관들이 있어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인데 이 피부의 변화가 몸 내부 혈관들의 변화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설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세혈관의 손상인데 이제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프랭크 징후가 이제 있는 사람들의 귓불 조직을 이제 분석을 진짜 했더라고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감소하고 혈류가 좀 떨어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미세혈관 손상은 관상동맥 질환의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고 전신적으로도 발생하는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의 미세혈관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은 심장혈관, 이 관상동맥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랭크 징후는 심장병을 진단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질환의 위험도가 평균보다 이제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검진 하실 때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볼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랭크 징후가 이제 생겼다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추천 검사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혈액 검사, 피 검사 해야죠. 피 검사에서 고지혈증도 나올 수 있고 심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심효소 수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당 수치도 나오고 하니까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가 이제 심장심 전기전 그림 도자인데 심장 뛰는 모양을 전기로 이제 분석해서 그림이 이렇게 한 장이 쭉 나오거든요. 빨판 같은 거 붙이고 찍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해보셔야겠고,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예요. 저도 이제 하지정 메뉴 검사할 때 초음파를 보지만 아기들 산부인과에서 볼 때도 초음파를 쓰고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움직이는 장기를 볼 때 가장 유용해요. 심장이 뛰는 모양, 심장도 아프면요 뛰는 게 막 아파가지고 헐떡거리거나 좀 이상하게 뜁니다. 그런 식도 찾아볼 수가 있고, 심장이 빨아들이고 뿜어내는 피의 양도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정말 유용한 검사고, 네 번째는 관상동맥도 심장도 CT가 있어요. 조영제라는 이제 특수 약물을 맞으면서 심장 혈관에 피가 쫙 가는 모습을 찍는 관상동맥 CT도 있습니다. 뭐 의사가 주치 있게 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바로 찍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권유를 받으면 저는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운동부하 검사라는 게 있는데, 뭐 몇 가지 붙이고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약물로 이제 부하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운동한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나 천천히 뛰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진짜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심장이 뛰는 모습, 그다음에 심전도, 심장의 기능 등을 검사를 하는 거라서 이런 심장 검사, 혈관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귓불의 작은 주름인 프랭크 증후가 뭔지, 심혈관 질환 건강과 연결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랭크 증후 자체가 심장병을 확진하는 기준은 당연히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막 큰일 났거나 어떻게 하실 거는 아니고, 어떤 전신의 혈관의 노화, 미세혈관 기능 저하, 뭐 세포 노화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때 보일 수 있는 거는 맞으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어떤 신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요번에 건강검진하는데 뭘 좀 더 해볼까, 좀 땡겨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몸 건강도 조절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